백세시대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역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9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3.7% 상승, 그리고 3.6%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그리고 월간 상승률도 예상치 0.3%에서 0.4%로 높아진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고 보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보고 이제 1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결정이 남았는데 이제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닌데 3,600만 원대로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탑 10종목 중에서 8개가 하락을 했고 100개 중에서는 82개가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낙폭 확대, 또 시장 정선 다시 공포 상태,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자, 비트코인에서는 이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 포지션의 그 대립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요, 숏도 그렇게 많이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성이 크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급등이나 급락이나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아서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10월 강세 사라진 비트코인, 옥토버 계속 기사가 나왔었죠. 그때 경계를 하긴 했어야 돼요. 뉴스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옥토버에 업 상승이 기대되는, 그래서 옥토버라는 이름까지 나왔는데 예측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3,600만 원대 지금 횡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물가지수 PPI와 CPI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PPI, CPI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도록 하죠. 지금 나스닥 지수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빠질 자리에서 또 빠진 거예요. 61선이라는 자리, 61선이 꺾어지고 있죠. 자, 하향하는 61선이 저항이 되는 것은 제가 코인을 분석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봉이죠. 세 개의 봉우리가 만나는 자리, 삼봉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항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1, 2, 3, 세 번째 맞는 이 자리, 삼봉이죠. 삼봉이고 또 61선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의 매도 자리를 잡는 겁니다. 매도 자리 잡는 거 자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잡는다고요? 이평선에서는 특히 이제 중장기 60, 120, 240,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또는 기준선, 또 매물대, 자릿수, 피보나치, 쌍봉, 삼봉. 그럼 나스닥은 이평선 61선, 그리고 삼봉, 이렇게 저항 두 개를 맞고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코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저항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 잡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저항 라인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파르게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하락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내하는 연주, 인내하는 비트코인, 우리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무엇을 인내하냐면 물가가 잡히기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혀야만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폈던 거예요. 비트코인도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80%가 넘은 상황인데요. 금리가 인하되면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반감기에 대한 거, 그다음 현물 ETF에 대한 거, 그리고 기본적인 거시경제에서의 금리 인하. 자, 이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아주 크게 나타날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아주 차별화돼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돼야 되냐면 이 생존 수단, 정말 위기 상황에서 생존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들이 퍼져 나가야 됩니다. 이제 전쟁은 지금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전쟁. 근데 전쟁이 확산되게 되면 단기로는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트코인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국지전이지만 전쟁의 확산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생존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고요. 자, 9월 CPI 인플레 3.7%, 월간 상승 0.4%,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또 일자리 부분입니다. 일자리 순증 규모가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미국에서의 일인데 미국의 경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기로가 있죠.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여러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들이 상충되고 있을 때 어느 한 방향으로의 방향성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상충이 되는 거예요. 고인플레이션 또는 고금리, 그리고 일자리, CPI, PPI,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만 가리키는 것이 아닐 때가 좋은 겁니다. 자, 암호화폐 타이밍 투자보다는 장기적 투자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비트코인을 왜 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샀는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오태민 씨를 통해서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리고 주변 지인이 얘기를 해서 자, 내가 비트코인을 산 이유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위한 거냐? 아니면 장기 투자자냐? 20%냐? 30%냐? 또는 2배냐? 10배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산 목적이 뭡니까? 한 달에 2배를 바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이것이 나중에 생존 수단이 되고 나중에 결제 수단이 되고 내가 현금을 쓰지 못할 때 금덩이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금을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단지 수치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금괴를 갖고 있습니까? 금광을 갖고 있습니까? 금부치를 갖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기적 마인드로 샀는지 2배, 5배 이 차익을 생각하면서 샀는지 아니면 정말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디지털 금으로서의 효과 국경을 넘나들면서 내가 생존 내 필요한 수단으로 샀는지 피난처로 샀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5%, 10% 빠지고 이런 것들이 물론 심리적으로는 위축을 주지만 그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 투자보다 장기적 투자가 중요해요. 물론 장기적 투자 중요하지만 타이밍 투자도 중요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을 누가 권유해서 샀다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가격도 상관없이 사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기술적인 차트를 자주 보여드리죠. 비트코인 역시 사는 자리가 있고 파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영상 후반에 기술적인 것을 더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밍 투자보다 장기적 투자가 중요. 웹툰인데요. 타이밍 투자도 중요합니다.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 투자도 중요하고 타이밍 투자도 중요하다. 사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마른 알트코인 시장. 자, 알트코인이 유동성이 마를 때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아지고 또 비트코인에 상대적으로 매기가 쏠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2018년, 19년도에 약세장과 유사한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약세장은 맞아요.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이 약세가 계속되겠냐는 겁니다. 바다가 있으면 산이 있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으면 산이 있는 거고 산이 높으면 또 골짜기도 깊은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세요. 비트코인 약세장에도 지배력 확대, 도미넌스거든요. 지배력이 확대. 향후 4개월 동안 300%가량 상승을 전망한다. 4개월 동안? 4배? 그건 좀 비하기 심하긴 한데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시장의 지배력 확대되는 것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 현물 상장지수 펀드 출시, 그리고 반감기, 그리고 내년도에 규제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만 시장에서의 집중해야 될 코인, 또 상폐될 코인, 이런 것들은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있는 코인들은 살아남아야 되고 또 상승률도 크게 나타나야 되죠. 현재로서는 약세이지만 인내가 필요한 시장인데요. 아직 기술적인 차트는 보지 않았습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3일, 오늘 13일의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 느낌이 좀 쎄하죠. 그러나 그건 나쁜 느낌, 그런 미신 같은 것에 우리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증권거래위원회가 항소를 할 수 있는 항소 마감일이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그리스케일이 비트코인 신탁을 ETF로 전환해 달라는 소송을 한 게 있죠. 그런데 이제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13일이에요. 항소를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또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할 수도 있어요. 항소를 하는 부분이 하락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 봅니다. 항소를 안 하면 급등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밤입니다. 13일 이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것은 채굴자가 매도한 때문이다. 운영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매도한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들도 아마 차트를 보면서 할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게 아니고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운영 경비를 마련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하락했을 수도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RSI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런 언급을 합니다. 어떤 언급이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예전에 움직였던 2020년도 이거거든요. 2020년 3월달 일목균형표 저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2주 뒤 비트코인 거래가가 50% 하락했다. 2020년 3월달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죠. 그때 반토막 났단 말입니다. 그때 반토막 났는데 차트상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2020년도 3월달입니다. 2020년도 3월달. 자, 3월달 여기서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유념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가격과 거래량이에요. 자, 비트코인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만 2020년도 1월달보다 2월 말에 가격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조지표를 보도록 하죠. 보조지표 CCI를 보게 되면 CCI는 이렇게 가격은 분명히 상승한 상태인데 CCI는 하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RSI 볼까요? RSI도 이렇게 두 가지 보조지표에서
이제 일봉상에서 두 가지 보조 지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급락 시그널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의 자리에서 급락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제 2023년도 10월 달입니다. 지금 10월 달의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요. 현재 3,670만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급락을 하려고 한다면 RSI가 이런 흐름을 보이면 안 되죠. CCI도 이런 흐름을 보이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급락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두 개의 보조 지표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이는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이려면 RSI는 여기까지 빠져야 되고 CCI도 여기까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였을 때 그때 주의를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61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위험한 거죠.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럴 때는 재빠르게 시그널들, 보조지표 시그널들을 보면서 하락 시그널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61선 지지력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가격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이 가격을 쳤을 때, 위로 쳤을 때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61선 지지를 받고 어떤 자리를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를 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삼각 형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그림을 보이느냐. 이 고점을 넘어섰을 때, 여기 고점을 넘어섰을 때는 바로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고점을 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상승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8월 달에 갔던 3,900만 원대, 3,950만 원대, 3,950만 원대를 위로 치게 되는 경우 그때는 상승의 흐름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만 보지 말고 비트코인 캐시라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캐시는 안정적인 흐름이죠. 이게 차트상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봉상에서 121선 있죠. 이 121선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도를 타는 움직임이죠. 차트 모양은 비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캐시가 훨씬 더 안정적인 차트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가져가시고 또 단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코인들에서 단기 열매를 거두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나를 바라보고 장기 투자 마인드로 가는 가운데서 오르고 내리는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기분 좋죠. 그럴 때 한턱도 쏘고 또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죠. 근데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여행 갈 마음도 안 생기고 입맛도 없어요. 내가 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했지만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충분히 잘 알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단기적인 열매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상 비트코인 그리고 단기 투자의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서도 투자의 열매를 계속 따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 캐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멘탈을 잡는 거예요. 자, 코인 분석방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컨트롤 해드려요. 이거 하나 제가 추가했습니다. 함께 멘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멘탈을 잡기 싸움이죠. 물론 급등코인 실시간 정보도 드리고 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위험 신호 공유 다 해드려요. 근데 저는 멘탈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구간에서 멘탈 컨트롤 잘 하셔야죠. 여러분 혼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인내를 합시다. 이 코인 분석방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코인 분석방 들어오셔서 멘탈도 함께 컨트롤 받으시고 급등코인 실시간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중장기 마인드로 보유 수단, 홀딩 대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비트코인 캐시나 그 밖에 다른 코인들을 통해서 투자 차익 열매를 거두길 원하시는 분 무료 차트 분석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입장하세요.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